근데 계열패는 행간이랑 한번 겹친다 이거. 님? 내가 그것까지 걱정해줘야 되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해주고 싶다가도 네가 그런 얘기를 할 때면 걱정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 에이. 그래서 오늘은 유형 13번에서부터 문제 유형 하나씩 짚으면서 설명을 하다가 멈추는 데까지가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는 유형편에서만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많이 설명하면 유형 17번, 적게 설명하면 유형 15번쯤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부등식의 활용이거든? 그냥 활용은 유형별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유형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유형별 정리,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유형별 정리야. 자, 그 유형 중에 첫 번째로 지금 등장한 유형이 뭘로 보이느냐? 여러분들 책에 유형 13번부터 순서대로 따라갈 거야. 뭐라고 나와 있어? 수나 평균에 관한 문제다 라고 나와 있지? 근데 유형 13번에 있는 걸 설명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책을 다 덮고 가만히 앉아있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남겨도 되겠지? 그치? 선배 안 챙겨? 아저씨 챙기라고. 선배를 챙기란 말이야. 아 진짜. 아유. 자, 뭐에 대한 얘기 할 거냐면 수에 관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라고 보기보다는 개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개수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 형태가 대충 이런 식일 거야. 예를 들어 나한테 10,000원이 있거든? 예. 700원짜리 사탕을 지금부터 살 거야. 예.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하잖아. 나 이번 설날 때 용돈을 10만 원 받았는데 그 10만 원으로 내가 만약에 노트를 사고 싶어. 공책을 살 거야. 이런 상상 안 해봤냐? 그러면 시중에 있는 책을 사서 읽을 소설책을 사고 싶어. 예. 아, 내가 그럼 몇 권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행복한 고민들 해보잖아. 소설책으로 해보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게임에서 캐시를 치를 건데 내가 10만 원이면 보석이 몇 개겠는데 하고서 대충 행복한 예상들 해보잖아. 그런 얘기들. 그런 거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개수에 관한 문제들이야. 확인돼요? 네. 그럼 이 개수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냥 단순해. 문제를 쭉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문장에 보잖아? 결국에 뭔가를 찾으라고 시켜. 맞니 아니니? 맞아요. 지금도 유형 13번에 가장 맨 위에 있는 51번 문제를 볼까? 뭐라고 돼 있어? 가장 큰 수, 숫자를 결국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맞지? 네. 즉 유형 개수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거 없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풀이 스타일을 따라가게 돼. 어떻게 되느냐? 일단 1단계 x라는 녀석을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읽다 보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있지? 구하라는 것 자체를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뭐 할 거냐? 이번 단원이 부등식의 활용이지? 그러니까 부등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리고 부등식을 작성한 후에는 당연히 뭐 해야 돼? 풀어야지. 그래서 문제를 풀고 원하는 답을 찾는 것까지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별다른 내용이 없다. 확인됩니까? 그럼 자, 이걸 가지고 51번 문제에다가 바로 적용을 시킬 거야. 자, 문제를 쭉 끝까지 읽었더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시켰어? 가장 큰 수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x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말하는 어떤 수가 바로 뭐가 된다? x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또 어떤 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확인되니?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문장을 읽었더니 어떤 수에다가 무슨 짓을 했어? 2배를 하고 10만큼 작은 수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2x-10이라고 써버릴 수 있잖아.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가 어떻대? 30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 작거나 같다. 즉 3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까지 만들어진 거지. 심플하지? 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풀면 되지? 네. 이항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네. 그럼 결국 x가 남을 거고 이항하면은 40이 되지? 네. 2로 나누면 20.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 확인됩니까? 네. 즉 내가 구하고 싶었던 어떤 수는 20보다 작은 수는 다 된다는 얘기야. 맞니? 네. 그럼 그 중에서 뭘 구하래? 가장 큰 수 찾으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3단계 문제에서 원하는 답 뭐라고 보면 돼? 20이구나.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난다는 얘기야.
어때? 쉬워요. 되게 간단하지? 기본적으로 수에 관한 문제, 개수에 관한 문제들은 이렇게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따라가 주시면 된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예. 이해돼요? 네. 선생님 조느라 정신 하나도 없다. 졸려 죽겠지? 거짓말하지 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로 옆에 있는 유형 14번 따라갑시다.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형에 관한 문제. 자, 도형에 관한 문제라고 나오는데 도형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기 위해선 몇 가지 사전 지식을 알아야 돼. 어떤 거냐? 경로가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지.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 마름모.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평행사 변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정사각형의 둘레. 한 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각 도형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 그런 기본적인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형에 관한 문제에서는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각종 도형에 대한 도형의 넓이 혹은 부피 혹은 둘레라는 것 자체를 구하는 공식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암기가 안 되면 문제 중에 막히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공식이 암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은 개수에 관한 문제랑 완전히 동일해.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거 X 찾아놓고 부등식 만든 다음에 풀어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까지 찾는 걸로.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이 그냥 평상시대로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바로 54번에 나와 있는 문제로 따라가 볼 거야. 자, 54번에 지금 나와 있는 도형이 뭐야? 사다리꼴이라고 나왔지? 그럼 자, 사다리꼴의 넓이가 28 이상이라고 나왔으니까 넓이 관한 공식을 써먹게 되겠다라고 예상이 되잖아. 예. 넓이 관한 공식, 시우야 뭐야?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래. 그럼 저 공식에다가 우리는 지금부터 숫자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를 끝까지 쭉 읽었더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시켰어?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그래. 그럼 우리는 x를 지금부터 뭐라고 하면 돼? 아랫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x가 먼저 딱 정했지? 이제 그럼 관계식 만들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라고? 윗변. 그럼 윗변이 6이니까 6 더하기 x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높이 얼마야? 4. 그 다음에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계산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28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이거 풀면 되겠지? 자, 일단 여기 약분부터 할까? 여기 2 되지? 이 2를 뭐 하면 돼? 분배해주면 되지? 앞에서부터 12 플러스 2x가 28보다 이상이구나. 맞아요? 그럼 자, 여기서 12가 또 이항에 가겠지? 그리고 2로 나누면 되지? 그럼 부등호 안 바뀌니까 여기는 x. 28에서 12를 뺄 거야. 그럼 16이지? 2로 나누면 얼마야? 8. 그래, 즉 x가 8보다 이상이에요 라고 부등식을 푼 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문제를 지금 쭉 끝까지 읽었더니 몇 센치 이상이냐고 물어봤지? 보니까 어때? 8보다 이상이라고 나왔지? 그럼 정답은 뭐라고 쓰면 돼? 그냥 8cm 이상 이렇게 문제 원하는 정답까지 찾아주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사실 뭐 이게 뭐야 싶잖아. 그지? 네. 자, 넘겨볼까? 여전히 똑같아. 유형 15번. 얘가 또 뭐냐? 개수에 관한 문제야. 유형 1번 안에 통합이 돼 있는 거야. 바로 57번 문제로 볼까? 한 개에 900원인 아이스크림을 사야 돼. 200원짜리 봉투 한 장에 담아서 전체 금액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대. 예. 그럼 아이스크림을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고 물어봤지? 예. 그럼 이번에도 똑같아. 57번. 어떻게 할 거야? 미지수 x가 뭔지를 먼저 정해줘야 되지? 누구로 할래? 그래, 아이스크림의 개수. x는 내가 살 아이스크림의 개수. 맞습니까? 그러면 x개를 살 거야. 그럼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이 얼마라고?
900원. 900원. 그럼 900원짜리를 X개 살 거니까 900X1을 내면 되겠지? 네. 그리고 여기에 봉투도 사야 돼. 200원 주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산 금액이 6,500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넘으면 안 된다 그랬지?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는 6,500원보다 덜 써야 되지? 네. 혹은 딱 맞췄어도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이하입니다. 이렇게 부등식까지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야? 200 이항한 다음에 900으로 나누면 되지? 200 이항하면 6,300, 900으로 나누면 7. 그래. 그러니까 결국 x는 7보다 이하. 확인돼요? 그럼 아이스크림은 결국 몇 개 이하로 사라는 얘기야? 7개 이하로 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무서운 얘기 할 거야. 무서워. 자, 일단 57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지? 예. 근데 여기서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을 800원으로 수정할게. 이제 이 상태로 문제 풀어볼 거야. 이항하면 6,300 되겠지. 그러면 800으로 나누잖아. 이게 x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0 두 개 지우고 나면 8분의 63 나눠 떨어지냐?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쓸 때 8분의 63개 이하로 사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아니요. 안 돼.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뭐야? 자연수 단위로 세야 되지. 그럼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개수 8분의 63개보단 이하로 산다는 얘기인데 8분의 63 대충 소수로 한번 바꿔볼래? 얼마지? 7점? 7점. 얼마가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이스크림 8개 사면 이거보다 예산이 오버가 된다는 얘기지. 네. 8개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7개 사는 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숫자가 나오잖아? 나누어 떨어지지 않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얘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정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답이 몇 개가 돼? 7개가 최대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요거도 하나 염두에 둬라. 이해돼? 에이. 이해돼 안 돼? 돼요.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가지 유형으로 3개의 문제를 풀어봤어. 확인도 됩니까? 이해돼요? 네. 그럼 자, 세 번째 유형으로 갑시다. 세 번째는 나이에 관한 문제야. 자, 나이에 관한 문제. 우리 초딩들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 주의사항 하나 있었잖아. 표 그려서. 똑같이 나이 먹는다. 그래, 나이는 누구나 공평하게 먹는다. 나이는 항상 똑같이 변한다.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29살이야. 만약이라고. 때릴까? 29살이야. 10년이 지났어. 난 몇 살이 돼, X가? 39. 그렇지, 39이 돼 있겠지? 근데 지금 송우진이 13살이야. 예. 10년이 지났어. 예. 나랑 똑같이 10년이 지났어. 그럼 송우진은 원래 몇 살이 돼 있어야 돼? 23. 23살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근데 거기서 갑자기 송우진이 휙 틀어서 저는 18살이 좋으니까 18살 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돼, 안 돼? 이름. 내가 10살을 먹는 동안 우진이는 5살밖에 안 먹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이 불가능한 일을 당연하게만 여기면 돼. 내가 10살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도 10살이 많아질 거고, 내가 5살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5살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이 나이에 관한 문제는 아무래도 뭔가 변화되는 거잖아,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항상 나이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뭘 하게 되느냐? 표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표를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게 될 거냐? 요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사람을 쓸 거야. 그럼 지금 문제를 보면은 60번 문제 누구랑 누가 나와? 아빠랑 딸이 나오지? 그럼 여기다가 사람 2명, 아빠, 딸 이렇게 쓰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세로 쪽에는 뭘 적을 거냐면 이제 현재 몇 살인지, 과거에 몇 살이었는지, 변하게 될 미래에 몇 살인지 그걸 이제 문제를 읽고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즉 문제를 지금 봤더니 현재 아빠와 딸의 나이가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일단 현재의 나이가 어떻구나 라고 우리는 표시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쭉 끝까지 읽었더니 어떻게 돼 있어? 몇 년 후가 돼버렸지?
예. 그럼 이때 우리는 이제 X년 후에 나이를 조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자, 이제 빈칸을 메꿔보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세? 그래, 여기 그럼 46 들어오면 되겠지? 현재 딸의 나이 15살 여기 들어오면 되겠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년이 지났어. 그럼 아빠의 나이는 X 플러스 46. 딸의 나이는 X 플러스 15. 이렇게 변하게 될 거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제 문장을 읽고 식 만들면 돼. X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딸의 나이의 몇 배래? 그러면 X년 후에 딸의 나이의 2배. 즉 X 플러스 15의 2배. 이게 뭐야? 아버지의 나이 X 플러스 46. 그랬을 때 2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하. 맞죠? 그럼 2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식을 만드는 거야.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정리 안 하면 문제 못 푼다. 확인됐죠? 자, 풀자. 그럼 얘 지금부터 풀 거야. 일단 X 플러스 46 보다 이하래. 정비하자. 2X 플러스 30 되겠지? 그럼 X 이항하면 X 30 이항하면 그래 16보다 이상.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몇 년 후가 돼야 돼? 최소 16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답까지 구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예. 자, 그러면 5번째.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 있죠.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가 요금도 개수에 관한 문제, 수에 관한 문제로 통일시켜도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중에 절반은 못 풀 거야. 절반이 누구나요? 어? 있잖아. 왜 문헌 중에 암담한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그 학생들. 그럼 2학년. 어? 아니요? 2학년은 문헌 중 2학년은 미래가 밝아. 미래는 미래가 어딨죠? 1학년의 미래가 어둡냐고? 예. 거울을 봐. 앞뒤를 살펴 빨리 앞뒤를. 확실히 씌워가지고 거울을 봐야지.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자, 어쨌든 네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좀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유형을 하나 뺄 거거든. 뭐라고 뺄 거냐면 거기 붙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보자.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라고. 자,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요금 쓰는 거 있잖아. 예. 가입할 때 요금제 한번 주의 깊게 본 적 있냐? 아니요. 그냥 이거 쓰세요 하니까 쓰는 거야? 부모님이 이거 써 하고서 그냥 주시니까 내가 핸드폰 요금을 만약에 3만 원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냈을 때 어떠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터넷이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 보면은 인터넷 쓰다 보면 인터넷 끊기니까 와이파이로 막 바꿔 쓰고 막 하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인터넷이 그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용량을 다 쓰게 되잖아? 끊기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거 옛날에는 안 끊겼어. 왜요? 끊는 기능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예. 원래 기본적으로 만약에 1시간 동안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줬어. 예. 잘라가면서 이제 쓰겠지? 1시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추가 요금이 발생을 했어. 근데 선생님도 학생 때 써봤거든? 원래 1시간까지 쓰는데 요금이 만약에 15,000원이었다. 근데 추가로 30분만 더 쓰잖아? 예. 3만 원이 부과되는 거야. 와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추가 요금이 나오는 게 몇백만 원까지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막 뉴스에 막 나오고 했었거든? 애들이 막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막 쓰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끊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런 부과되는 요금들 때문에. 그게 바로 추가 요금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거에 대한 거 여러분들 혹시 한 번도 본 적 없지? 그런 거 지불하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여러분들 PC방 가서 게임을 하면 처음에 1,000원을 내고 1시간 결제를 하고 쓰고 1시간이 딱 끝나는 순간 컴퓨터가 그냥 멈춰버리지. 화면이 바뀌어버리잖아.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후불제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딱 가서 카운터에 가서 얘기를 해. 저 지금부터 3시간 게임 할래요. 그러면은 얼마를 내면 돼? 1시간당 1,000원이니까 3,000원만 내면 되는 거지. 근데 하다 보니까 카운터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시간이 오버되면 저 10분에 1,000원씩 더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게임을 막 신나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판을 하고 있는데 막. 판이 길어졌어. 어? 그래서 내가 30분을 더 사용했어. 엄. 그럼 원래 원칙대로라면 얼마를 내면 되는 거야? 6,000원. 1시간에 1,000원이니까 원래 3,000원. 예? 3시간 30분을 썼잖아. 아 예. 그럼 30분에 해당하는 500원만 더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처음에 데스크에서 얘기를 했지? 예. 뭐라고 얘기를 했어? 10분이 오버될 때마다 1,000원씩 더 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우리 얼마 오버됐어? 30분 오버됐지? 그럼 얼마 더 내야 돼? 3,000원. 3,000원. 그래서 총 내야 될 금액이 얼마야? 6,000원. 이걸 지금부터 너네한테 계산을 하라고 시키는 거야. 딱 요 논리야. 확인돼요? 네. 그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의 요금을 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PC방은요. 네. 5시간 동안 5,000원을 내면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예. 얘기를 해. 그럼 1시간만 쓰고 싶은데요? 그럼 원래는 1,000원을 내야 되는 거지. 아,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5,000원. 아이. 대신 돈 내면 5시간까지 쓰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러면 5시간이 넘을 때는요? 그때는 10분당 1,000원씩 더 내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3시간 썼어. 요금 얼마야? 5,000원. 5,000원. 예, 5,000원. 기본 요금 5,000원이니까 맞지? 예. 내가 그러면 만약에 4시간을 썼어. 요금 얼마야? 5,000원. 여전히 5,000원. 근데 5시간 30분을 썼어. 그럼 기본 요금 5,000원 내고 얼마에 해당하는 몇 분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거야? 30분. 그럼 10분당 1,000원이었잖아. 네. 30분이니까 3,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이 돼서 총 8,000원을 내게 되겠지? 예.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부터 너네 보고 계산시키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추가 요금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기본 요금이라고 있거든? 기본 요금이랑 그 기본 요금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추가 발생하는 추가 요금이 더해지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요금을 계산하는데 기본 요금이 5,000원인 건 내가 알아. 근데 몇 시간을 써야 5,000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기본 요금을 계산하게 될 때는 분명히 요금이라는 부분이 몇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보다 적게 쓰면 어떻게 돼? 환불 받아? 아니요. 못 받는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 돈을 내줘야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정해진 시간보다 정해놓은 시간보다 적게 사용하잖아. 적을 때도 기본 요금이 같다라는 거. 기본 요금은 같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 확인돼요? 정확하게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추가 요금에 관련된 문제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뿐이니까. 확인돼요? 일부러 이해하기 쉬우라고 PC방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PC방으로 얘기하니까 확실히 화가 났지?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C방으로는 안 나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PC방으로 생각을 해. 그럼 되잖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63번에 있는 거를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63번. PC방이야? 아니요. 주차장이지? 네. 나오잖아. 주차장이 30분 이하면 주차요금이 2,500원이라고 그랬지? 그럼 다시 말하면 기본 요금이 얼마라는 얘기니, 이거? 그래. 그래서 기본 요금을 항상 먼저 찾아줘야 돼. 기본 요금은 2,500원.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봤더니 30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돈을 낸대. 예. 맞죠? 1분마다 50원씩. 자, 그랬을 때 주차요금이 8,000원 이하가 되게 하고 싶어. 예. 그럼 기본적인 주차요금은 기본 요금이랑 뭐가 더해지는 거지? 추가 요금이 더해지는 거잖아. 네. 맞죠? 그럼 추가 요금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예. 근데 내가 몇 분 주차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면 추가 요금이 얼마가 나올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럼 추가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주차하는 주차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지금 주차하는 시간 구하라고 마침 딱 시켰지? 그럼 주차 시간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X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확인됐나요? 그러면 내가 X분을 주차했는데 X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분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추가 요금 발생되는 시간은 몇 분이 발생되는 거야? 20분. 아니? 빵분이지. 왜? 아.
기본 요금은 2,500원에는 몇 분까지 가능하다고? 30분을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30분만 딱 주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돈을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주차 시간이 X시간이야. 그럼 추가 요금을 낼 시간이 추가 요금을 내는 시간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시간 X에서 기본 요금에 주어진 30분을 뺀 시간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걸 빼고 남은 것만 추가 요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냐? 추가 요금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자. 1분당 얼마를 내야 돼? 50원씩 내야 되지? 그러니까 50원씩 몇 분 동안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X 빼기 30분간 이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추가 요금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고 기본 요금도 문제에 주어지는 걸 확인을 했지?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뭐 하면 돼? 기본 요금 2,500원에다가 추가 요금 50과 X 빼기 30을 곱한 거를 더한 게 8,000원보다 어떻게 되면 된다? 이하입니다 라고 식을 만들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풀면 그만이야. 자, 지금부터 풀자. 전개부터 할 거야. 그럼 2,500에다가 플러스 50x 마이너스 1,500 그리고 이게 8,000보다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 먼저 계산할까? 얼마야? 1,000 이항하자. 그러면 7,000원 되겠지? 그리고 반대쪽에는 50x 나오게 되겠지? 자, 50으로 나눌 거야. 그럼 x는 1,000이 아니라 142보다 이하가 되겠구만. 확인됩니까? 그럼 나는 최대 몇 분까지 주차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140분까지. 즉 140분 이하로만 주차하면 요금이 8,000원은 넘어가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분이 된다? 140분이 된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겠어? 네. 이해돼? 네. 신뢰가 안 가냐? 해주세요. 돼? 네. 그래, 이렇게 풀어. 물론 이게 문제 조건을 원래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설정을 해주긴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요금이 어차피 8,000원보다 이하면 되지. 네. 내가 만약에 10분 주차하잖아? 돼, 안 돼? 되지? 네. 근데 이거 관계식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뺐잖아. 주차금을 내는 시간. 내가 만약에 주차하는 시간이 10분이면 이거 계산하면 몇 분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분 되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 네. 주차하는 시간이 마이너스 20분? 뭔가 이상하잖아. 네.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래 좀 세분화시켜서 조정을 좀 해주기는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이번 시간은 하지 마. 그냥 얘가 그냥 X가 30분보다 많이 주차하니까 추가요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네 번째 추가 요금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어. 여기까지 얘기한 거 알겠니 모르겠니? 이해되니?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일부러 예시로 문제들을 하나씩 다 적어가면서 풀어놨어. 맞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른 문제들 풀 때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 풀 수 있겠지? 똑같은 형식에 맞춰서 65번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51번부터 65번까지. 확인되셨죠? 그 형식 똑같이 맞춰서 답만 적지 말고 표 그리는 문제는 표도 그리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들은 다 찾으면서 따라가시면 된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질문사항 없어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